안녕하세요. 다산이디 원장 전명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삼상 교류 회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교류. 지금까지는 단상으로 배웠어요. 단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 전기 두 가닥으로 오는 것이 단상입니다. 삼상은 뭐냐면 세 가닥으로 오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를 보내는데 한 가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 가닥으로 보내는 게 바로 삼상입니다. 파형을 할 때 단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집에 들어올 때는 선은 한쪽은 기준선이고 한쪽만 일을 하기 때문에 파형을 하나만 그렸었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그렸냐? 지금까지는 파형을 이렇게 하나만 그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삼상은 이 파형이 세 개를 그려야 되는 겁니다. 잘 그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둘, 세 개. 거의 뭐 컴퓨터로 그린 것 같죠. 그렇죠? 농담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파형 세 개를 VA상, 그 다음에 VB상, 그 다음에 여기 VC상 이렇게 해서 상을 세 개를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것, 만약에 여기 A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C상은 조금 더 앞서고 VB상은 조금 더 뒤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얼마 차이가 나게 되냐라고 했을 때 각각 120도의 위상 차이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파형을 그릴 때 이렇게도 그려요. 벡터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려서 여기를 만약에 VA, 그 다음에 이쪽을 VB, 그 다음에 이쪽을 VC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가 120도의 위상차, 이쪽이 120도의 위상차, 이쪽이 120도의 위상차를 가지고 있죠. 120도라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걸 호도법으로 표현하게 되면 또 어떻게도 표현이 가능할까요? 3분의 2 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3분의 2 곱하기 180이 되면은 360이 되니까 자, 이게 바로 120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 A상, B상, C상은 이렇게 각각 120도의 위상을 갖는 파를 우리가 바로 삼상교류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지금 그림 5-1에서 보시게 되면 NS 자석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코일 세 덩어리 돌리게 되면은 각각 코일에서 저런 파형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한 페이지 봐서 삼상 교류의 벡터 표시를 한번 볼게요. 각각 벡터의 합은 이거를 그냥 VA, BC라고 하지 않고 여기를 벡터, 크기와 방향까지 있다고 하게 되면은 평형일 때 VA 벡터 플러스 VB 벡터 플러스 VC 벡터 하게 되면 이 값은 얼마가 되느냐? 0이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가운데를 제가 어떤 것을 끈으로 묶어놓고 말 세 마리가 각각 여기에서 자,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세 마리가 각각 달린다고 한번 해보세요. 120도에 딱 정확하게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 가운데 추가 어디로 보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가운데 움직이겠습니까? 힘도 똑같고 정확하게 각도가 120도라고 하게 되면 안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 세 개를 힘과 방향을 모두 합치게 되면 이렇게 0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벡터의 합이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평형일 때요. 평형일 때. 그런데 만약에 한쪽에서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 그러면 이게 조금 이제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가 불평형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삼상 교류의 결선법이 있는데 거기 보시게 되면은 뭐 Y 결선, 그다음에 델타 결선 이런 각종 결선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Y 결선 그리고 델타 결선 두 가지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결선법은 우리가 저기 뒤에 변압기에 가서 또 한번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완벽하게 가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말씀인데 3번 반복하십시오라고 하게 되면은 전기 이론 3번 본 다음에 기기 3번 본 다음에 설비 3번 봐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으시는데 그게 아니라 전기 이론부터 설비까지 끝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론에서 아직 완벽하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들이 뒤에서 조금 보충되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뒤에를 하다 보면 앞에 이론이 그게 그 얘기였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에는 깊게 설명 안 드리고 간단하게만 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까지 한번 쭉 갔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모자란 데는 메꾸고 오버된 데는 좀 튀어나온 데는 좀 깎아내면서 우리가 학습량을 이렇게 천천하게 평탄화를 이제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뒤에서 또 내용들이 한 번 더 나오게 되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Y 결선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델타 결선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Y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코일을 마치 숫자 이렇게 알파벳 Y 모양으로 결선한 것을 우리가 Y결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지금 책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Y결선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코일이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덩어리,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세 덩어리가 이렇게 있게 된다면은 이것을 마치 알파벳 Y로 하게 되고, 이것이 별이 반짝일 때 불빛이 방사되는 현상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스타결선 이렇게도 부르게 됩니다. 별.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이제 한자식 표현으로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성형결선 뭐 그런 말도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델타결선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거냐? 델타결선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만듭니다.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델타 결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때 밖에서 한번 이렇게 선을 연결해 볼게요. 노란색이 밖에서 선을 연결한 겁니다. 그러면 각각 이 코일에 흐르는 것을 우리가 상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조금 전에 3상의 발전기의 원리인데 이렇게 N극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S극이 있을 때 코일을 한 덩어리, 코일을 두 덩어리, 코일을 세 덩어리 돌리는 거예요. 각각 덩어리가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덩어리에 코일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끝부분을 이렇게 묶어놓게 되면 이 결선법이 바로 Y결선법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바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같게 되는 거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무슨 전류라고 하게 되냐? 이걸 바로 우리가 상전류라고 하게 됩니다. 이거는 한 상이라고 해서요. 한 상, 두 상, 세 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3상이 되는 거예요. 상전류라고 해서 4이라고 해서 흐르는 전류는 I, P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노란색은 무엇이라고 하게 되느냐? 노란색은 밖에서 봤을 때 여기 선에 흐르는 전류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선전류라고 합니다. 선전류라고 부르게 되고 이거는 라인에 흐른다고 해서 IL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델타 결선에서는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델타 결선에서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상전류라고 하게 되고, 자, 이거를 IP라고 하게 되고,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선전류 IL이라고 하게 됩니다. 물론 선전류는 세 개가 있죠.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전류도 여기도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 상전류도 하나, 둘, 세 개, 상전류도 하나, 둘, 세 개 있지만 저는 그냥 하나만 일단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전압은 어떻게 되느냐? 전압은 요 상양단에 걸리는 전압, 여기서부터 이 가운데를 우리가 중성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N선이라고 하고, 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저는 이제 상전압이라고 하게 되고, 전압은 전압인데 4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해서 VP라고 표현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저는 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해서 선간전압이라고 하게 될 거고, 이거를 우리가 V 이제 L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델타 결선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델타 결선에서는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는 상전압이라고 이제 부르게 될 거고, 이것을 저는 상전압 VP. 자,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이제는 선간전압이라고 부를 거고, 이것을 이제는 기호로는 VL 이렇게 표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제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이렇게 우리가 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Y결선부터 한번 보죠. Y결선에서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상전류가 내내 선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5A가 흘렀다면 이 선에도 얼마가 흐를까요? 5A가 흐르게 됩니다. 즉 Y결선에서는요, 여러분, 상전류가 선전류와 같습니다. 이 얘기 괜히 기호로 쓰게 되면 P와 L이 같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전압은 한번 볼까요? 전압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걸린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좀 달라요. 여기에 걸린 전압과 여기에 걸린 전압은 얼마 차이가 나느냐? 루트 3배 차이가 납니다. 여기 있는 게 훨씬 더 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2배는 아니죠. 2배가 되면은 여기 하나, 둘 이만큼이 될 텐데 2배는 아니고 루트 3배 차이가 납니다. 왜 루트 3배냐라고 하게 되면 제 유튜브 영상에 성간전압과 상전압이 루트 3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또 한
벡터도로 해가지고 또 설명합니다. 그거 보지 마세요.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지금 보면은 괜히 시간 아깝습니다. 자, 여기가 걸리는 전압은 루트 3배 차이가 나서 누가 선간 전압이 더 루트 3배 더 큽니다. 그래서 선간 전압은 루트 3배에다가 상 전압을 하게 되면 곱하게 되면 그것이 곧 선간 전압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 루트 3 VP를 했더니 자, 이것이 VL과 같다는 거예요. 이 Y로 결선했을 때는. 그러니까 선간전압에서 나누기 루트 3 하게 되면 상전압이 된다. 우리나라 실용상 이 Y 결선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래서 상전압이 220이고 선간전압이 380이죠. 220과 380은 루트 3 차이입니다. 루트 3이 1.7배거든요. 1.73이 이렇게 나게 되는데 220에다가 루트 3 곱하게 되면 그게 38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220, 380V 사용하는 거예요. 자, 여기를 한번 와볼게요. 그럼 델타 결선에서는. 델타 결선에서는 상전류와 선전류가 같습니까? 아니죠. 이 옆에 있는 애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옆에 있는 애가 얼마큼 영향을 미칠까? 이게 바로 루트 3배 또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델타 결선에서는 루트 3 상전류가 선전류와 같게 됩니다. 그 얘기는 상전류에다가 루트 3배를 한 게 선전류와 같게 되는 거고, 자, 루트 3 IP라고 하는 것이 IL과 같다. 그러나 전압의 경우에는 여기 걸린 전압이나 여기 걸린 전압이나 똑같아요. 병렬로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델타 결선에서는 상전압이라고 하는 것이 선간 전압과 그 크기가 같아서 루트 3 아니죠. VP라고 하는 게 VL과 그 크기가 같게 됩니다. 자, 요 두 개가 이렇게 같게 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괜히 기호로만 나타낸 겁니다. Y결선에서는 즉 결론 Y결선에서는 전압이 루트 3배 차이가 난다. 선이 더 큰 거예요. 델타에서는 전류가 루트 3배 차이가 난다. 그 두 개 차이만 다르게 됩니다. 전압이 차이가 난다. 전류가 차이가 난다. 자, 그 얘기 있습니다. 다음에 4번에 보면은 Y 델타 변환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유도전동기 할 때 조금 더 들어가게 될 텐데 만약에 제가 어떤 저항, 이렇게 저항이 3옴짜리가 3개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3옴, 3옴, 3옴. 자, 이거를 제가 Y결선으로도 해보고 델타 결선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Y결선으로 하게 되면은 어떤 모양이 되냐. Y결선은 이렇게 3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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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옴이 되어서 이 양쪽에서 이렇게 이제 끌고 오게 될 거고요. 델타 결선으로 하게 된다면 델타 결선 이렇게 양쪽에 두 개를 끌고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 Y결선으로 했을 때 이 양단의 저항과 델타 결선으로 했을 때 양단의 저항이 각각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똑같은 저항을 결선했을 때.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몇 옴이에요? 6옴이 되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도 6옴, 이렇게 해도 6옴이 되죠. 그래서 어느 두 선 간에는 반드시 6옴이 됩니다. 하지만 델타 결선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3옴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봤을 때 3옴은 하나 바로 연결되어 있고 또 3, 3으로 해서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즉 이렇게 3, 3으로 해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3, 3 합치게 되면 얼마? 이게 6옴이 되죠. 그러면 이거 합분에 곱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9분의 곱 18이니까 이거 합쳐서 몇 옴이 됩니까? 여기는 신기하게도 이렇게 2옴이 됩니다. 똑같은 저항을 가지고 결선법만 Y에서 델타로 바꿨더니 어떻게 됩니까? 임피던스 전체 저항이 3분의 1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걸 왜 쓰게 되느냐? 우리가 보통 유도전동기를 전동하게 될 때 처음에는 델타로 운전하면은
전류가 기동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이거를 제한하기 위해서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Y로 결선에 스타트하는 거예요. 그럼 저항이 어때요? 3배가 더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전류도 3분의 1로 감소하기 때문에 기동 전류를 조금 제한하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속도가 붙었다 싶으면은 우리가 결선법을 델타 결선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류가 많이 흘러서 힘도 세게 작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를 만약에 등가로 만들고 싶다. 등가로 하게 된다는 거는 여기도 만약에 제가 2옴이 아니라 6옴으로 만들고 싶다. 등가 똑같은 값으로 만들고 싶다면은 여기 저항은 그럼 몇 배가 돼야 될까요? 이거는 3배를 해서 여기가 9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9에 18 합분의 곱 9 플러스 18 합분의 곱 9 곱하기 18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6옴이 돼요. 등가로 그럼 등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Y에다가 몇 배를 해주게 된다? 바로 3배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Y의 저항에다가 몇 배를 해준다? 3배를 해주게 되면 델타와 등가가 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델타라고 하는 것은 3 임피던스 Y와 같다. 이 뜻이 그거예요. 똑같은 값을 만들어주고 싶다면 Y에다가 3배를 해주면 델타가 된다. 3Y 델타 이렇게 외우십시오. 3Y는 델타다. 3Y는 델타다. 3Y는 델타다. 3Y는 델타다. 자, 5. 3상 교류의 전력 보도록 하겠습니다. 3상 교류 전력 보시게 되면은, 자, 이제 3상 부하가 있어요. 요렇게 3상 부하가 있어요. 그때 3상 부하일 때 전체 전력은 얼마큼이 되는가? 자, 여기서 전원이 쭉 들어오게 되고, 여기에 하나의 부하, 임피던스, 또 하나의 임피던스, 또 하나의 임피던스가 있을 때, 자, 전체 전력은 어떻게 계산하게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 P1이라고 하고, 이쪽을 P2라고 하고, 이쪽을 P3라고 하게 되면은 코일 3개에서 사용된 전력을 다 합치게 되면 전체 소비 전력이 되겠죠. 그래서 P 전체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P1 플러스 P2 플러스 P3 이렇게 되게 되는 거고, 여기서는 PA, BC 이렇게 했네요. 똑같아요. PA, PB, PC 하게 되면 그냥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PA 플러스 PB 플러스 P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전체 소비 전력을 또 구하는 방법 중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 I와 여기에 걸리는 전압 V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전력 P는 이렇게 계산하죠. 우리가 실제로 어떤 모터가 있다면, 여기 모터가 있다면 내가 걸어주는, 밖에서 볼 수 있는 거는 흐르는 전류 I와 걸어주는 전압 V 2개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전력 P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3상일 때는요, 루트 3에 V, I,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게 되면 전체 전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앞에 요 루트 3을, 3상일 때는 루트 3을 곱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서 전력용 콘덴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일반적인 모터일 때는 우리가 어떤 작용을 한다고 했어요? 보통 우리가 L 성분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처음에 공급한 전류는 동상이었는데 이 전동기를 지나게 되면, 여기서 코일을 지나게 되면은 이제 전류가 더 늦어지게 되는 지상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상이 작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역률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보내주는 전기를 그대로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콘덴서를 여기다가 달아주게 됩니다. 바로 콘덴서를 이 사이에다가 이렇게 달아주게 되면은 콘덴서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전류를 더 앞서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를 적당하게 앞서게 만들게 되면 이제 동상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럼 그때 콘덴서를 도대체 얼마짜리 용량을 넣어야 되는가?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6번에 보시게 되면은 그걸 우리가 전력용 콘덴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거기에 부하 전력이 있게 되는데 그 앞에 진상용 콘덴서가 있게 되죠. 그쵸? 그 진상용 콘덴서의 용량 Q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P 유효 전력에다가 코사인 세타 1 분의 사인 세타 1. 자, 이거는 개선 전의 역률이에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2 분의 사인 세타 2. 이거는 개선 후의 역률입니다. 그냥 이거 눈으로만 보세요. 계산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지금은 괜찮아요. 그 다음에 P 한 다음에 하나 틀려도 상관없어요. 하나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 코사인 세타 1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1 빼기 코사인 세타 2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2.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다음 7번에 이전력계법. 이전력계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삼상 전력을 계산하게 되는데 그냥 우리가 뭘 이렇게 계산해요? 그냥 전력계 달면 되는데 전력계를 여기다가도 하나 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이렇게 하나 달아서 전력계가 두 개입니다. 이거를 P1이라고 하고 이쪽을 P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전체 전력을 어떻게 계산하게 되느냐? 전체 전력은 그냥 P1 플러스 P2 그냥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끝! 아무 상관. 이게 만약에 100W, 이게 만약에 200W다. 그러면은 전체 전력은 얼마냐? 그냥 100 더하기 200이 됩니다. 이게 이제 기사에서는 역률이 얼마냐 이런 것까지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1대 2의 비율로 바뀌게 되면은 뭐 0.866이다 역률이 이런 것까지 계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관계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그리고 1대 1 똑같을 때 역률이 1이다. 가장 좋은 상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역률 두 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전력값 두 개 더해주면 됩니다. 한번 지우고 문제 한번 준비해 볼까요? 네, 가보시죠. 문제도 개수도 많아요. 예, 이번 문제 많아요. 몇 문제입니까 이거? 32개. 예, 좋습니다. 가볼게요. 1번 대칭 삼상 교류를 올바르게 설명한 대칭인 것. 각각 120도고 크기가 같은 것. 3번이죠. 2번 대칭 삼상 교류에서 기전력 및 주파수가 같을 때 각 상의 위상차는 어떻게 되는가? 각 상의 위상차는 3분의 2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몇 도? 120도를 설명하는 것이죠. 3번 Y결선의 전원에서 각 상전압이 100V일 때 선간전압은 어떻게 하는가? Y결선에서는 상과 선이 몇 배 차이 난다고 했어요? 루트 3배 차이 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100 곱하기 루트 3이 선간전압이 됩니다. 루트 3이 1.73이니까 173V 정도, 173V 정도 나오겠네요. 4번 Y결선 회로에서 선간전압이 200V일 때 상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선과 상을 루트 3배라고 했어요. 지금 200V가 선간전압이니까 200 나누기 루트 3 하게 되면은 한 115 정도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은 2번이죠. 5번 대칭 삼상교류의 성형결선에서 성형은 Y결선을 뜻하는 겁니다. 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성형이라는 말 안 쓰고 그냥 Y결선, 스타결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간전압이 220일 때 상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성간전압이 220이면은 220을 루트 3으로 나누게 되면은 우리가 상전압 알 수 있겠죠. 127V. 답은 2번이죠. 6번. 평형 삼상 Y 델타 결선에서 선간전압 VL과 상전압 VP와의 관계가 옳은 것은 델타 결선에서는 전압,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어때요? 같아요. 그러니까 VP와 그 다음에 VL이 서로 이렇게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7번 평형 삼상 교류회로에서 Y 결선할 때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Y 결선은 조금 다르죠. 그렇죠? VL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3의 VP 이 상전압에다 루트 3배 한 게 VL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죠. 8번 평형 삼상 교류회로에서 델타 결선할 때 선전류와 상전류의 관계는 이것도 루트 3배 상전류에다가 루트 3배 한 게 선전류가 되겠죠. 9번 전원과 부하가 다 같이 델타 결선된 삼상 평형 회로가 있다. 상전압이 200V 부하 임피던스는 6 플러스 J8인 경우에 선전류가 얼마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선전류라고 하는 것은 전체 I 상전류 한번 구해볼게요. 상전류는 임피던스 분의 V. 그러면은 상전류는 임피던스는 6 플러스 J8, 6,8에 얼마? 6,8에 10. 6,8에 10. 분의 전압이 얼마냐면 200V. 200V. 그러면 이거 20A 하죠. 선전류는 얼마? 여기다가 루트 3 배야 되니까 20 루트 3A만큼이 되겠죠. 답은 3번. 10번 선간전압이 380V인 전원에 임피던스는 8 플러스 J6ohm의 부하를 Y결선했을 때 선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자, 선에 흐르는 전류. 자, 이거는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릴게요. 이렇게 Y결선. 이걸 공식으로 하게 되면은 또 괜히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8 플러스 J6이래요. 임피던스가. 그러니까 10ohm짜리죠. 15ohm짜리. 이때 선간 전압이 380V라고 합니다. 선간 전압. 이쪽에 가해준 전압이 이게 380V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선전류,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상전류나 똑같아요. 내내 뭐.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류는 얼마입니까? I는 임피던스 분의 V.
임피던스가 얼마예요? 10이라고 했었고 전압은 얼마였는데 전압을 380V가 아니라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계산해야 되겠죠. 380을 루트 3으로 나눈 거 얼마? 220이죠. 그러면은 22A가 되겠죠. 네, 22A. 답은 2번이 되죠. 11번 성전압 200V 한상부하 8 플러스 J60 델타 회로의 선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죠. I는 IP, 상전류는 임피던스분의 그냥 양쪽에 걸린 거. 임피던스가 지금 10이고 그 다음에 전압이 220이니까 22A죠. 그런데 선전류는 루트 3배를 하니까 그럼 22에다가 루트 3을 곱한 22 루트 3이 되겠네요. 12번 대칭 3상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와 상전류의 위상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델타에서는 상전류가 30도 더 앞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Y 결선에서는 선간 전압이 상전압보다 30도 더 앞서게 됩니다. 답은 3번이죠. 13번 델타 결선에서 선간 전압, 상전압, 선전류, 상전류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델타 결선일 때 선간 전압과 상전압은 같아요.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죠. 상전류에다 루트 3배 한 게 선전류예요.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죠. 14번 델타 평형 회로에서 전압은 200V, 임피던스가 3 플러스 J4. 이거 3, 4는 얼마예요? 5죠. 상전류는 얼마가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델타 회로에서. 14번. I는 임피던스 분의 V. 임피던스가 얼마라고 했냐면은 3 플러스 J4 5죠. 전압은 얼마예요? 200 하게 되면은 이거 얼마입니까? 40A. 답 2번이죠. 선전류가 얼마냐라고 하게 되면 여기다가 루트 3배 해야 되겠죠. 15번 델타 결선의 전원에서 선전류가 40이고 선간 전압이 200일 때 상전류는 얼마인가? 이거는 전압은 알 필요 없는데 그렇죠? 그냥 선전류 40 나누기 루트 3이 상전류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23A가 될 겁니다. 16번 델타 결선인 3상 유도전동기의 상전압과 상전류를 측정하였더니 각각 200V 30A였다. 3상 유도전동기의 선간전압과 선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델타 결선이니까 전압은 같아요. 그러니까 전압은 200이에요. 전류는 루트 3배 더 크죠. 30에 루트 3배 한 거. 답 4번. 17번 델타 결선으로 된 부하의 각 상의 전류가 10A이고 각 상의 저항이 4옴, 리액턴스가 3옴이라면 전체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자, 17번. 요거는 그림 하나 그려야 되겠네요. 델타는 이렇게 하나, 둘,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 델타 모양으로 결선이 됐다고 합니다. 이때 각 상의 전류가 여기 흐르는 전류가 10A래요. 그리고 여기에 저항이 4고 리액턴스가 3. 그러니까 여기 저항이 4, 리액턴스가 3. 이렇게 4, 3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소비 전력은 얼마인가? 전체 소비된 전력은 이 저항에서 소비된 전력, 여기 다 똑같으니까 저항에서 소비된 전력에다가 3배 해주면 되겠죠. 똑같은 게 3개 있으니까. 그럼 저항에서 소비된 전력은 얼마입니까? P는 I제곱에 R, 유효 전력이니까. 그러면 I제곱, 10의 제곱 곱하기 4 하게 되면은 이거 400W가 되겠네요. 400W가 몇 개? 세 쌍이 있으니까 전체 소비 전력은 1200W가 될 것입니다. 답은 1200. 18번 그림과 같은 평형 3사 델타 회로를 등가 Y결선으로 환산하면 각 쌍의 임피던스는 몇 옴이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3Y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델타가 된다고 했었죠. Y에다가 3배를 하면 델타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델타가예요, 문제가. 델타가 11이래요. 11을 어떻게 해야지 Y랑 같겠습니까? 그러면 3분의 1 해야 되겠죠. 그럼 11을 3분의 1 하게 되면 얼마예요? 4옴이 되는 겁니다. 답 3번. 19번 평형 3상 교류 회로에서 델타 부하의 한 상의 임피던스가 Z 델타일 때 등가 변환한 Y 부하의 한 상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9번. 자, 임피던스 Y에다가 3을 곱한 게 이게 임피던스 델타가 됐어요. 3Y가 델타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임피던스 Y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임피던스 Y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 임피던스 델타가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4번이죠. 20번. 부하의 결선 방식에서 Y 결선에서 델타 결선으로 변환했을 때 임피던스는 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요거. 20번은 요거를 물어보는 거죠. 21번 R 오민 저항 3개가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Y로 환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델타로 있는 것을 Y로 환산하게 되면은 델타에다가 3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3분의 1 R이 되는 것이죠. 3분의 1 R.
22번 평형 삼상 교류 회로의 y 회로로부터 델타 회로로까지 변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y에서 델타로 갈 때는 3배 해준다고요. 3배. 답은 1번. 23번 세변의 저항이 15옴인 y결선의 회로가 있다. 이것과 등가인 델타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의 저항은 어떻게 되는가? 3배 해준다고요. 15 곱하기 3 하게 되면 45옴입니다. 24번 평형 삼상 회로에서 한 상의 소비 전력이 P면 삼상 회로의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자, 한 상의 소비 전력이 P라고 했어요. 그럼 삼상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P에다가 3을 곱한 거죠. 그러면은 3P가 되는 겁니다. 답은 3번. 25번 전압 220V 전류 10A 역률 0.8인 삼상 전동기 사용 시 소비 전력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겠어요. 지금 삼상이라고 했으니까 P는 루트 3의 V, I, 코사인, 세타가 되죠. 자, 그러면 루트 3의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220. 전류가 얼마라고 했냐면 10. 코사인 세타 여기다가 0.8 계산합니다. 그러면 쭉쭉쭉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아마 3000 나올 거예요. 이 얘기는 3kW가 되는 것이죠. 26번 선간전압이 13200, 선전류가 800, 역률이 80% 부하의 소비 전력은 이거는 삼상이냐 단상이냐가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 전기인의 감각이라면 13200대면 다 삼상입니다. 380 넣으면 다 삼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26번에 보게 되면 P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 여기 루트 3 넣고 전압이 13200V이고 전류가 800, 그 다음에 역률이 80% 0.8 계산합니다. 계산하게 되면은 14632 킬로와트가 될 겁니다. 답은 3번. 27번 어떤 삼상 회로에서 선간 전압이 200, 선전류가 25, 삼상 전력이 7kW였다. 이때 역률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역시 삼상이니까 P는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 여기서 코사인 세타 라고 하는 것은 양쪽을 루트 3 VI로 나눠주게 되면 되죠. 루트 3 VI 분의 P 계산합니다. 루트 3의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지금 200V 그 다음에 전류가 25 분의 전력이 얼마라고 했냐면은 여기서 7kW 7000이라고 했어요. 자, 이 값 계산하면 되죠. 괜찮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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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괜찮은데 어떤 새로운 거 한 번도 하지 못한 거를 배우는 게 쉽지는 않죠, 정말. 맞습니다. 더군다나 저도 전기과 대학교 들어갈 때 이렇게 수학만 하는지 몰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왜 아무도 나한테 그걸 안 알려준 거예요. 저는 전기과 가서 뭐 전선 연결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학과에 대한 정보가 없이 진로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을지 모르겠어요. 대학교에 가니까 전기는 안 알려주고 갑자기 수학, 대학 수학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대요. 대학 수학이 끝나니까 갑자기 미분 적분학 1을 알려주대요. 들으라고 하대요. 그걸 끝나야 미분 적분 2를 들을 수 있더라고요. 그거를 끝나니까 비로소 이제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필수가 한 4개 정도 됐던 겁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3학점짜리 한 4개 정도 수학 과목을 이수한 후에야 전기를 이제 알려주대요. 전기를 알려주는데 그게 무슨 전기가 아니라 다 그냥 수학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좀 잘못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일종의 수포자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많이 해봐서 그런 것 뿐입니다. 여러 번 해봐서 잘하는 것 뿐이지 제가 수학적으로 엄청나게 감각이 있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앞에 우리가 이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내용을 좀 알았다 하면 뒤에 문제풀이는 사실은 이렇게 좀 반복되는 훈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 이제 종이 같은 거 이런 거 이면지 같은 거 있잖아요. 많이 쓰시면은 이제 제가 첫 번 유래도 갈 때는 그냥 편안하게 보시고 두 번째는 좀 끄적끄적 하실 때 한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좀 계속 써보십시오. 가급적이면은 손으로 써보실 때 조금 문제를 이렇게 말하면서 하면은 조금 더 좋습니다. 말하면서 하면 조금 더 좋습니다.
CBT 문제가 지금 컴퓨터로 시험 본다고 했잖아요. 컴퓨터로 시험 보는 것의 장점은 문제를 조금씩 계속 변화시킬 수 있어요. 누가? 출제자들이. 그래서 너무너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딱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여기 V 바꾸고 I 바꾸고 코사인 세타 바꾸고 계속 여러 개 형태로 내게 되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런 훈련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축구로 보자면은 계속 공 한번 트래핑 계속 해보고 슈팅 연습 계속 해보는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런 연습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0.8이래요. 한번 해보세요. 자, 28번. 역률 0.8, 유효전력 4000, 부하의 역률을 100%로 하기 위한 콘덴서의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아까 우리가 역률 개선이라고 했었잖아요. 역률 개선이라고 해서 이 콘덴서의 용량 구하는 것은 P 하고서 코사인 세타 1 분의 코사인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1 빼기 코사인 세타 2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2 이렇게 했습니다. 개선 전 역률, 개선 후 역률 했어요. 지금 개선 전이 0.8이래요. 4000에다가 곱하기 0.8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0.8에 제곱하고 루트 씌우면 0.6 나옵니다. 0.6 빼기 개선 전 역률은, 개선 후의 역률은 1이에요. 그럼 여기 0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계산할 수 있겠죠. 4000 곱하기 0.8분의 0.6 계산합니다. 그럼 이 값 얼마 나오게 되냐면은 콘덴서의 용량으로 3000 나오게 됩니다. 3000 kVA짜리를 설치해야 되겠죠. 29번. 설치 면적과 설치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가장 이상적이고 효과적인 진상용 콘덴서 설치 방법은 부하마다 분산해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답은 3번이죠. 30번. 삼상 교류 회로에 두 개의 전력계 W1, W2로 측정해서 W1의 지식값이 P1, W2의 지식값이 P2라고 하면 삼상 전력은 어떻게 하게 되는가? 그냥 두 개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더하면 된다고요. P1 플러스 P2 두 개를 더하면 된다고 했죠. 그럼 전체 전력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가 얼마큼이냐 라고 하는 것은 일단 30번의 답은 3번이에요. 31번에 좋아요. 200일 때죠. 여기는 200이고 자 플러스 200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거 전체 얼마일까요? 전체 400W가 될 겁니다. 답은 2번이 되죠. 32번. 이전력계법으로 삼상 전력을 측정했더니 전력계의 지식값이 450이었대요. 450 플러스 450이었다. 그럼 전체 전력은 얼마가 되느냐? 전체 전력은 900W가 됩니다. 답은 2번이죠.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삼상에 대해서 조금 배우게 되었습니다. 삼상 교류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쭉 배우게 됐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